아까 생활 습관에 대한 말씀 드렸었는데 생활 습관을 잘 하는 거는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살찌지 말고 운동 열심히 하기가 중요한데 외식을 많이 하면 사실 살이 많이 찔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외식을 많이 한 그런 주와 외식을 하지 않은 주로 비교해 보면은 외식을 한 주가 체중이 많이 늘어 있어요. 이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외식을 할 때 적정량을 먹는 방법은 그릇에 자기가 먹을 양만큼 미리 덜어놓고 그 양만큼만 드시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뷔페 식당에 가서 커다란 그릇에 여러 번, 대여섯 번 이렇게 음식을 먹는 것보다는 딱 접시 하나에 먹을 양만큼 덜어서 드시면 아마 과식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억울하긴 하죠. 돈 내고 뷔페 식당에 갔는데 그 뷔페 식당에서 음식을 많이 먹지 않는다는 게 억울하긴 하지만 사실 그 많이 먹는 음식이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해가 되는 부분이어서 아쉽지만 적게 드시길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밀가루 튀긴 음식 고기가 맛있어서 멀리하기 힘드네요. 체중이 점점 늘어서 걱정입니다. 초심으로 돌아가게 조언 부탁드려요. 윤나미님, 일단 김성원의 마음으로 하는 다이어트 영상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영상에서 보면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동기부여입니다. 내가 왜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고혈압이 갑자기 생겼거든요. 한 2년 전쯤에. 그래서 그 고혈압이 갑자기 생겨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고, 고혈압에서 제일 중요한 치료 방법이 체중 감소 그리고 짠 음식을 먹지 않는 것,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확실한 동기가 있었고, 그 동기를 위해서 첫 6개월은 정말 착한 생활을 했습니다. 밀가루 튀긴 음식, 매운 음식, 짠 음식 그런 거 안 먹고 또 체중도 많이 줄였죠. 그래서 그때 고혈압이 딱 진단됐을 때의 체중과 지금의 체중을 비교해 보면 약 12kg에서 3kg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에 성공을 했고 그 다이어트를 유지하고 있는 1년 반 이상 유지하고 있는 유지어터 이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 모두에게 늘 위기라는 건 오죠. 그래서 그 위기를 당연히 이겨내야 다이어트에 성공을 하는데, 우리가 그런 몸무게에 딱 목표를 몸무게에 정하고 생활을 하면은 결코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좋은 생활 습관, 밀가루, 튀긴 음식 그런 것들을 좀 적게 먹고 탄수화물 적게 먹고 기름기 있는 음식을 좀 줄이는 그런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가 돼야지, 체중을 줄이는 것이 목표가 돼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김성원의 마음으로 하는 다이어트 한번 쭉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는데 이렇게 전이 되면 호르몬 약도 바뀌잖아요. 젊을수록 전이 재발률이 많다고 하는데 난소 제거술을 하면 전이 재발 확률을 줄일 수 있을까요? 네, 난소 제거술이 전이율을 줄일 수는 있는데 최근에는 난소를 수술적으로 절제하지 않고 졸라덱스라는 약으로 난소 제거술에 버금가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전이가 된 경우가 아니고 난소에 이상이 없다면 재발의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난소 제거술을 요즘에는 시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리고 썬썬님 지금 굉장히 전이에 대한 혹은 재발에 대한 불안감이 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 영상도 보고 있으신 이유도 아마 그것이겠지만 전이에 대한 혹은 재발에 대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것 그 자체도 유방암의 재발을 높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은 그런 부분을 조금 릴렉스하고 조금은 내려놓으실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그게 쉽지 않다면 누군가의 도움을 좀 받으셔야 돼요. 그게 저희와 같은 환우분들이나 저희와 같은 유방외과 전문의인 경우도 있고, 유방외과 전문의만으로 해결이 안 된다면, 저의 이런 말씀만으로 해결이 안 된다면 스트레스 클리닉,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들이 운영하고 있는 스트레스 클리닉의 도움을 받는 것이 실제로 재발률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일 수 있다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 너무 재발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 많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유방암 수술하고 6개월 지났는데 찌릿찌릿 콕 쑤시고 겨드랑이는 벌레가 지나가는 듯 정상 생활이 힘듭니다. 이게 이제 겨드랑이 쪽으로 가는 신경이 조금 손상이 되면서 느껴지는 그런 증상일 것 같으신데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게 재발의 증상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경과 혹은 재활의학과 진료를 한번 보시고요. 거기서 처방받는 약으로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방암 판정받고 음식을 가려 먹다 보니 살이 계속 빠지고 있어요. 야채와 두부, 닭고기 이런 것만으로 살이 찌질 않네요. 유산소 운동 계속하고 있는데 운동 줄여야 할까요? 요거 좋지 않습니다. 네, 요거 좋지 않고요. 유방암 판정을 받았다는 거는 아마 수술을 안 하신 상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답변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그
그다음에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서 유방암을 예방하고 또 재발을 예방하는 것은 수십 년이 쌓여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절대 진단받고 며칠 동안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그렇게 재발을 안 하거나 치료 성적이 좋아지는 건 절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이득을 위해서 어떤 몸의 변화를 급격히 주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고요. 특히 유방암 판정받고 수술 직전에 혹은 항암 치료 중에 이렇게 음식을 적게 드시고 살이 빠지는 거는 오히려 유방암의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시던 대로 좀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살이 빠지고 있는데 그 빠진 살이 적정 체중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 아니면 적정 체중이었는데 살이 빠져서 완전히 저체중으로 가고 있느냐에 따라 조금은 답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적정 체중을 향해 가고 계시다면 그거는 뭐 좋다고 저는 볼 수 있겠고요. 그게 아니라 적정 체중 벗어나서 저체중으로 가고 계시다면 그거는 조금 더 섭취량을 늘리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유산소 운동 계속 하시고 살코기도 드시고 소고기도 드시고 돼지고기도 드시길 저는 권장해 드립니다. 보형물 사용 기간이 궁금하다고 말씀 주셨어요. 보형물은 뭐 사용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냥 문제 없으면 사시면 됩니다.